자,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챕터 2, Principle of Language Test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Principle of Language Testing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평가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핵심적 기반을 다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크겠죠? 예,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배신을 때리지 않는 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으로 좀 간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특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겠다, 문항을 많이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문항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종종.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다섯 가지의 평가의 원칙 있죠? The practicality, authenticity, and watchfact, fact,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이렇게 다섯 가지가 사실 평가의 5대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practicality라는데, practicality는 이제 실용성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가가 실행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고려해서 평가를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평가로서 우리가 참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실용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uthenticity.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정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평가가 측정하는 바가 얼마만큼 잘 구현이 되느냐, 실제 생활에 어떻게 잘 구현이 되도록 잘 출제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authenticity, 그래서 평가를 잘 보면 실제 생활에도 그것이 잘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라는 것이 얼마만큼 잘 현실 세계의 태스크를 잘 구현을 하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authenticity를 높이면 사실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반비례의 원칙이 약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인터뷰 테스트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사지선다형보다는 훨씬 오텐티서티가 굉장히 높겠죠. 사실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말하기를 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오텐티스트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인터뷰하는 상황이 현실 세계에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세계를 잘 드러내는 게 인터뷰 테스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뷰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태스크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명의 클래스 학생들을 가지고 내일까지 그 학생들 모두 인터뷰해서 그 점수를 제출하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시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센티서티는 높은 시험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프랙티컬리티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와시백 이펙트라고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평가의 후속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든 간에 굉장히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그런,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습 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워시백 이펙트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은 평가가 어떤 학습 과정, 커리큘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능 영어 시험이 굉장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죠. 마찬가지로 또한 그 그 임용고시가 이런 교육대하고 교과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워시백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워시백 이펙트는 보통은 이제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대규모로 벌어지는 시험과 그다음 하이 스테이크 테스트, 그다음 고부담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목숨줄 걸린 그런 평가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영향이 더 강력할 때 이게 임팩트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전반에 그 평가와 특정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실 소셜 임팩트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그 타당성이 높은 시험은 사실은 파지티브 워시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교과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 학습자에 대해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워시백 이펙트 효과를 보면 테스트 와이즈니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시험, 그렇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사고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테스트 와이즈 스킬 같은 것을 기르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시험만을 대비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거티브 워시백 이펙트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reliability고 하나는 validity인데요. 자, reliability를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reliability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The stability and dependability of test란 말이 있죠. 그 시험의 어떤 향상성, 그러니까 안정성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릴라이빌리티가 뭐냐면 그 시험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특정 학생의 성적을 측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땐 릴라이빌리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되게 점수 높은 점수를 받고 어느 때는 되게 낮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시험 성적이 들락달락 했을 경우에는 그 시험 자체가 릴라이블 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여러 번 보는 시험들은 어떤 똑같은 범위에,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것을 측정한다, 같은 구인을 가지고 측정하는 시험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여러분 보면 신뢰로운 사람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충분히 프레딕티브 가능한 사람을 신뢰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나 이제 아내, 그쵸?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될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신뢰로운 배우자를 고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기분이 막 들락달락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어떤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기분이 나빴다가 그런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마찬가지로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시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보면은요, 어떤 동등한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A와 B 시험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A 시험과 B 시험은 난이도도 같고 사실 변별도도 같은 비슷한 종류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A 시험에는 95점을 맞고 B 시험에는 94점을 맞는 경우, 어쨌든 간에 이게 모든 시험에 거쳐서 그 사람 능력이 동일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그 사람의 능력 점수 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점수 차가 나오게 하는 것이 요인이 바로 우리가 매저먼트 에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쵸? 이러한 매저먼트에는 측정 에러로서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부터 그런 측정 에러의 요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시험 볼 때 내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막 행복해, 막 아무거나 다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근데 B 시험일 때는 막 기분이 너무 나빠, 머리가 아파, 막 그냥 지끈지끈해, 그쵸? 두통이 나고 막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체적 컨디션에 의해서 그 점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저먼트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체적인 그 특성으로 인해서 시험 점수에 들쑥날쑥함이 날 때 그것이 매저먼트 에러로 인한 것이죠. 그 매저먼트 에러는 신체적 특성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러한 매저먼트 에러를 굉장히 우리가 줄이는 방향이 사실 릴라이빌리티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그 매저먼트 에러를 줄이고 그 다음에 릴라이빌리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릴라이빌리티라는 관점 자체가 중요시하게 여겨져 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릴라이빌리티 종류를 이제 지금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이 신뢰성을 사실 이제 어떤 형태의 에러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뭐 students related, 뭐 rater, test administration, test reliability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에러의 유형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면은, 자, 그렇게 되고요. 자, reliability의 또 하나 이제 고전적인 공식이 뭐냐면 이제 클래시컬 테스팅 시오럼에서 고전 문항 검사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모든 어떤 observed score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점수는 사실상 여러분의 본 실력, true sco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 실력과 플러스 에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t 플러스 2.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점수 사실 그 점수 안에 여러분의 본 실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에러가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시험의 목적 릴라이빌리티는 뭐의 비율이냐면은 그 업저브드 스코어에서 얼마만큼 트루 스코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냐, 거기에 따라서 릴라이빌리티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릴라이빌리티를 위해서는 트루 스코어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본 실력을 굉장히 많이 말해줄 때 그 시험이 릴라이빌리티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 실력은 90점인데 여러분 시험을 보면 그 90점이 가급적 가까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시험이 릴라이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입 오브 릴라이빌리티를 보면 첫 번째는 스튜던트 릴라이빌리티. 자, 이것은 학생들 개개인의 조건부터 사실 이제 점수 차이가 나왔을 때 이게 스튜던트 릴라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템포럴 일리스, 뭐 피곤, 피로, 몸의 상태,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점수상의 에러를 발산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튜던트 릴라이빌리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개인, 그러니까 수험자 본인부터 나오는 에러의 소스가 수험자 본인부터 나올 때, 사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테스트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이것을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평가 환경을 가급적이면 굉장히 학생 친화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으면 긴장을 풀어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테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릴라이빌리티인데요. 이건 평가 절차상, 시행상의 릴라이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아봤는데 시험 문항이 잘못 카피돼가지고 그게 흐릿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상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통제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시험 성적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네, 이런 테스트 어드미션 릴라이빌리티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레이터 릴라이빌리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이제 수행 평가 상황에서, 즉 레이터들이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채점을 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릴라이빌리티입니다.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쓰기 시험이나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 채점을 2명 이상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2명 이상 하게 되면 각각 그 두 채점자 간에 변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이는 이제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 보면은 한 개인이 이제 채점자 한 명이 여러 명을 채점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이런 것을 5점으로 준다라고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을 했고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3점 받을 사람이 5점을 받기도 하고, 그래 5점을 받을 사람이 3점 받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와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로우 이펙트 같은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내가 평소에 마음속에 이 학생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의 수험표를 보는 순간 내가 점수를 잘 줘야지 하면서 점수를 잘 줄 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할로우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how to increase rate reliability를 하느냐. 그래서 rate 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rate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코어링 루브릭,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를 굉장히 잘 상세하게 잘 작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